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예, 첫 번째 소식 제목은요. 국회 패싱 방지법의 윤 대통령 위헌 소지 경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듣고 오시죠. 어떤 법률 아닌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면요.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윤 정부에게는 잡음이 예상되는 국회 입법부를 좀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단순히 반대 입장이 아니라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당도 결사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어제 SNS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외치더니 지선을 패배하자마자는 정부 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다라고 비판했고요. 여기에 야당은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 왜 정부 완박이냐. 오히려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입법 완박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뭐 대통령, 총리 등 이른바 뭐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지금 국회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이게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서 검수완박법, 이 먼저 앞서서 통과가 됐었던 검수완박법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검수완박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죠. 검수완박법에 부패, 경제, 범죄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량이 대통령 행정부에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또 이번에 입법을 내놓은 거고 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검수완박법도 크지만 그게 못지않게 지금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거 모든 문제가 지금 이 법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그 투지 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뭐 종부세, 재산세 할 때 공정시장 가격 반영 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 다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 여소야대에서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지금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하려면은 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여대 야손대 국회 허락받고 해. 마음대로 하지 마. 국회 동의 받아. 이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은 못 고치지만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건데 법을 만약에 만들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99.999%라고 봅니다. 거의 확실하다.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지금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야당인 민주당이 좀 대결 구도로 지금 비춰지죠.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도 굉장히 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아요? 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회 개점 휴업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그리고 박순애, 김순희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창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20여일이 지나자 재송부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이마저도 기한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잖아요. 윤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 권한이 생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원구성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한 거다. 그래서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 법사위원장을 주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의장을 뽑을 수 있다라고 대응 중인데요. 반면 야당은 의장 선출과 법사위장을 연결짓는 것은 좀 억지다. 의장단 선출을 끝내 거부하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단독 의장을 선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이 암초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과 야당, 뭐 여야, 뭐 이런 대결 구도 말고 지금 주말 사이를 감감히 이렇게 보면은 여당 내부 그리고 야당 내부도 지금 각각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면 민들레라는 모임이 또 논란이에요. 네, 주말 동안 참 시끄러웠는데요. 여권 내부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 발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이건 개파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공개 우려를 표하면서 이 친윤 간의 갈등 논란도 좀 불거졌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진화가 좀 된 상황입니다. 내가 참여한 게 문제라면은 이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주말 동안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실게요. 그다음에 민들레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냥 당정대 플랫폼. 플랫폼 형태의 개방형 모임. 어떻게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오늘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하셨군요. 아니 조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모임 하나 만들면 개파 정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또 공부 왜 안 하냐고 또 그래요. 나중에 왜? 그냥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작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 애초에 표방했던 기능이 당정, 소위 당정청이라고 과거에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네, 이 가칭 민들레 모임은 윤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죠. 이철규, 이용호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고 또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주 1회 조찬 형식의 스터디 모임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일단 장제원 의원의 불참 선언에 대해서는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이 결정을 존중한다. 민들레 홀씨가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용호 의원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모임의 정체성 자체에 지금 이의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소나기 피하고 소나기 그친 다음에 잠깐 뒤에 만들면 되는 건지 아예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 이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임의 존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 오는 15일 이 모임이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출범 시민은 당연히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초중반에 운영진들이 모여서 다시 모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30여 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진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준석 당대표도 입법부에 소속된 분들끼리 어떤 공부 모임을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정 멤버 비슷하게 포함시키는 것처럼 가면 곤란하다라면서 추가 견제구를 날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폐 여부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민들레 모임을 두고
뭐 일각에서는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이 총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윤핵검 공천의 어떤 밑자락을 깔기 위한 모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발족할 수 있을까요? 그 뭐 민주당의 이제 현근택 전 대변인이 네.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많이 너무 나갔다. 멀다. 네. 너무 멀다라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제원,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인수위 시절에는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공식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쉽게 이렇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 분발을 촉구한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네, 써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저희 분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월권 논란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당정대의 어떤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당정대의 핵심 멤버인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나간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찍어 누른 거죠. 이거는 찍어 누른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의 갈등을 노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제원 의원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딱 타임라인은 1년입니다. 왜 1년일까요? 차기 당대표 선출되고요. 다시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민들레 모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때는 이제 당대표 그다음에 총선이거든요. 네. 그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윤핵검이 됐든 한동훈 네. 장관이 됐든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정계 진출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민들레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네.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일정이 이제 그렇게 짜여 있는 거죠. 지금의 이 뭐 권성동, 지금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서로 brother is a brother.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가는 이런 화해 무드도 결국은 1년이다. 이 총선 앞두고 1년 전 이 당대표 이 선출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뭐 윤핵관 모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민들레 모임으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유호정 기자, 민주당은 수박 논란이에요. 네, 이 수박은 겉은 초록색이지만 네. 안에는 빨갛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 속은 다른, 정체성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주로 친명 지지자들이 친문 혹은 비명계 의원들을 지적하는 어떤 의너로 쓰이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두고 개파 간 설전이 이어지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수박이란 단어를 쓰는 분들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시작은 친정세균계 3선의 이원욱 의원이 이 페북에 네.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참 맛있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친명 김남국 의원이 시비 걸듯 조롱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여기에 또 이원욱 의원이 맞서 싸웁니다. 나한테 수박이라 하니까 수박이 되겠다고 했을 뿐이다. 정치 훌리건을 편드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 이 철험의 해산을 권유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또 김남국 의원이 이 철험의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박 가치가 없다.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개파 없다고 하면 그 문화가 사라지냐라고 맞섭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정치 훌리건 없애기 위해서 나서야 할 분들 바로 이재명과 측근 정치인들이다라면서 설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하면서 네.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박 논란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친명이냐 아니냐 이 결국 개파 갈등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개파 갈등 논란이 결국 한가운데에는 철험회가 있는 거 아니냐, 철험회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철험에는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또 이수진 의원 등이 주요 멤버인 민주당의 강경 초선 모임입니다. 네. 이 검수완박, 전국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를 했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는 뭐 이모 논란, 한국 3M 논란으로 좀 실수와 고성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친명계 네.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민들레 모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박 논쟁뿐 아니라 이 친명 그리고 이 비명계의 공격 갈등 양상의 좀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박 논쟁뿐 아니라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로 철험의 이수진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낙연과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울면서 언론개혁을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윤 의원이 맥락상 날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라면서 이수진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의 수박 논란이 좀 더 구체화된 게 바로 전당대회룰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 전대 룰과 관련해서 일단 사령탑인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변경,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2, 3년 사이에 과거에 제가 정당 시작할 때만 해도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비율과 당원의 비율이 가령 1대 30, 1대 40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1대 80, 1대 9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들의 구성 의견 반영 비율이 너무 작지 않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현상입니다. 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보단 전당대회 준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이렇게 비율로 가중치를 매깁니다. 대의원의 영향력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인데요. 그쵸. 이 문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친명 성향, 그러니까 이재명계 성향의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표의 영향력을 따지면 상대적으로 당원 한 표에 비해서 대의원의 한 표 비중이 더 커지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구조로서는 이 당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문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뭐 일반 당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변경을 시사하자 반명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당원 비율 높이는 거 결국 친명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당심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면서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높여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반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결국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를 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근데 유호정 기자,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한대요? 네, 일단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넥스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 이상 56.1%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뿐 아니라 반명계 의원, 전해철, 홍영표 의원까지 모두 당대표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강재 의원의 제안이고요. 이 당내 화합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젊은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선 이후에 쭉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또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천 지역구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김혜경 씨 본격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이재명 의원 측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반명이냐, 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민주당을 들썩들썩 이른바 뭐 내홍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하기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매일 싸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장관도 뭐 내가 필요하면 당대표 선거에 나갈 의향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전당대회 개입은 뭐 대통령제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그만큼 영향력도 이제는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걱정하는 뜻 아닌가 싶어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그 개파 갈등은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느냐, 네. 그 마느냐 이 문제를 갖고 그 갈등이 진짜 극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려면은 그 공멸한다는 위기감, 네. 이 각자 도생을 하지 말고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탄핵 이후에 보수의 길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다 졌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개파 권력은 놓지 않겠다. 네. 이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또 없고 또 하나는 당심하고 민심하고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당심하고 민심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당대회 아까 유호정 기자 얘기한 대로 룰을 좀 바꿔서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친문 이낙연계 이쪽은 또 전당대회 룰을 왜 바꾸냐 임박해서 네. 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고 계속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거다. 지리멸렬하다. 그래서 보수가 그 이준석 30대 대표로 그 뽑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왔듯이 네. 새로운 인물을 뽑든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과감성 있는 대책 없이는 저는 지리멀렬한 일을 계속 겪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보수가 탄핵 이후에 걸어왔던 길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걷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수는 탄핵 이후에 분당 사태가 있었었죠. 네.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분당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정치는 뭐 네. 유기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벌써 심리적인 분당 상태인데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약에 대표를 계속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친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개연성 또 국민의힘은 또 여소야대라 또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저는 정치적인 변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변수는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